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드디어 종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정을 공지를 하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수, 월, 수 이렇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한 대로 할 예정이고요. 혹시 지금 공지가 무슨 교회 할지 다 공지가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 되는 날짜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다 수업 시간이라서 괜찮은데 이날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크로스 레퍼런스 게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큐빅 게이트의 패밀리를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랑 마지막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파라메트릭한 게이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트랜스폰 두 개가 있을 때 트랜스폰의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으면은 원원 스테이트랑 이형 스테이트가 갖는 커플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CZ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주파수를 튜닝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쓰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구글이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사실 대부분의 영상 컴퓨팅 관련해서 하는 교육들은 성능을 엄청 높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프리퀀시 튜너블 큐빗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 프리퀀시 튜너블 큐빗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정션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형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그네틱 후박스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 두 개의 조직신정션이 패러럴하게 있는 서킷에 이펙티브한 EJ를 튜닝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큐빗의 주파수를 우리가 제어를 해주는 게 프리퀀시 튜너블 큐빗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채널을 넣었다는 것은 반대로 큐빗의 주파수가 여기 플럭스에 가해지는 노이즈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 코헤런스 타임이 짧아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 주파수 가변형 큐빗들은 굉장히 코헤런스 타임이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T1이 높아도 실제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하게 더 중요한 매트릭이 T2라는 넘버가 훨씬 더 짧게 나옵니다. T1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죠. 그리고 얘는 제가 알려줬듯이 이 플럭스 노이즈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큐빗의 성능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면은 이 주파수 제어를 포기하더라도 T2를 높게 가져가려면 픽스 프리퀀시 큐빗을 사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자명한 거고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 퍼스만 써줘서 또 TQB 게이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거의 중요한 클래스가 이 클래스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 레저넌스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두 개의 큐빗이 서로 그냥 커플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의 큐빗이 커플이 되어 있을 때 소위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큐빗이랑 레저네이터랑 커플이 되어 있을 때 디스퍼시브 리밋에서 걔네들의 이펙티브한 프리퀀시가 쉬프트되는 것을 배웠었죠. 남 쉬프트라던가 이런 것처럼 큐빅이 그냥 두 개가 커플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큐빅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커플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른 큐빅에 의해서 드레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 픽처에서의 큐빅이 우리가 얘기하는 큐빅이잖아요.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레스 픽처에서 큐빗을 갖고 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큐빗이 이렇게 있는데 고정된 이 캐패시턴스 값으로 커플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큐빗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큐빗 1, 얘가 큐빗 2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잘 해주면 이런 형태의 해밀토니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햇은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1 over 2 큐빗 1의 시그마 Z 오퍼레이터 그리고 큐빗 2의 시그마 Z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런 식의 스핀 플립플롭 인터랙션을 갖는 게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큐빗 1 같은 경우는 이 베어 큐빗의 프리퀀시가 오메가 1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커플링이 0일 때 프리퀀시를 베어 큐빗 프리퀀시로 하는 거예요. 큐빗 2는 오메가 2의 프리퀀시를 갖고 얘네들이 G라는 커플링 값을 갖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은 그 시그마 Z 베이시스에서 다이아고널한 폼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업다이아고널한 폼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 그 큐빅하고 레저네이터가 커플되어 있을 때 디스퍼시브 리밋으로 그렇지 슈퍼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퍼스트 오더에서 얘네들이 다이아고널하게 바뀌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드레스 데이 픽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이 부분을 H-라고 하고 이 커플링 부분을 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lecture note 17에서 쓰고 있는데 픽처로 가는데 이제 가는 과정을
방향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데 얘는 위에 에타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U에 이거는 이에 마이너스 에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에타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빅하고 레서네이터가 커플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골랐는지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G over 델타 A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A 대가 시그마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dispersive limit에 있는 큐빅 레소네이터 해밀토니언 파이 그 A 대가 A 시그마 0로 주어진 해밀토니언을 물론 변환을 통해서 구했었는데 얘를 큐빗의 경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G over 델타 1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플러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straightforward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델타 1, 2는 큐빅 1과 큐빅 2의 대칭이어서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슈퍼-오프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줬나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 변환 후의 해밀토니언을 HT라고 했을 때 얘는 UH 에거가 될 거고 얘는 베이커 캠벨 하우스포드 익스펜션을 활용하면은 얘가 플러스 다음 H의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1/2 팩토리얼 한 다음에 메타랑 커뮤니케이터를 집어넣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익스펜션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베이커 캠벨 익스펜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해밀토니언이 커다란 그 H 값을 갖고 조그마한 커플링을 갖는 영역에서 얘를 다시 정의를 해주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가 플러스 V 플러스 델타랑 H-랑 커뮤테이터 그리고 델타랑 V랑 커뮤테이터 그리고 1 커뮤니케이터의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V도 붙겠지만, 그러니까 에타가 지금 G over 델타의 대략적인 오더를 받는다고 해서 작은 넘버일 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G over 델타 제곱항이 되고 V가 붙으면 거기서 또 하나 더 작은 텀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익스펜션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빨간색을 좀 봤는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가 에타를 잘 골라줘가지고 이 텀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줬었습니다. 에타랑 H-랑 커뮤니케이터가 마이너스 B가 되도록 만들어줬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에타랑 H 마이너스가 V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에타 V 커뮤니케이터랑 2분의 1 에타 마이너스 V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H 나왔다가 2분의 1 에타 V가 되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더의 Schrieffer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에타랑 H-랑 커뮤니케이터를 해서 마이너스 V가 되도록 되는 어떤 에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정해주면은 되겠죠? 왜 정해주면 되냐면 저기 에타를 저기 정해줬구나. 이렇게 정해줬을 때 에타랑 H-랑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은 마이너스 V가 되는 걸 보여야 될 겁니다. 예를 한번 해줘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두개의 항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분의 2델타 V가 되고 먼저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랑 오메가 1 over 2 시그마 1C랑 얘 커뮤니케이터를 먼저 적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1하고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1C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1C 그리고 시그마 2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오메가 2에 해당하는 애들도 전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오메가 2에 해당하는 애들은 시그마 1 플러스고 마이너스 시그마 2C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2C 커뮤니케이터를 해준 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잠깐 이제 보이진 않았고 그냥 사용했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뭐냐면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랑 시그마 C랑 커뮤니케이터를 취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시그마 1 플러스 얘는 2 시그마 1 마이너스 얘는 2 시그마 2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 시그마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다 같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1이 생기고 오메가 2가 여기에 있으니까 왜냐면 G를 그 다음에 진짜로 그냥
세컨 텀이랑만 커뮤테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얘랑 얘 커뮤테이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근데 얘는 이 커뮤테이터랑 그냥 순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2G제곱 델타 1,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해주냐면 시그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그마 1 마이너스는 그냥 커뮤니터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시그마 2 플러스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시그마 플러스랑 시그마 마이너스 해주면 함수 시그마 C가 그냥 시퀀스가 나옵니다. 시그마 나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시그마 2C에다가 마이너스 넣을 거고 얘는 시그마 1C니까 또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는 시그마 C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 저 에타랑 뒤에 커뮤니테이터는 이 G제곱분의 에타에다가 2분의 1 하고 그리고 시그마 1C 마이너스 시그마 2C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그냥 G-squared over 델타만큼 서로 바뀌게 되는 게 이 드레스 스테이트들의 큐빅 프리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 실험에서 큐빅계를 구현을 하면은 얘네들이 픽스 커플링에 구현이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큐빗이라고 부르는 거는 베어 큐빗이 아니라 드레스드 큐빗이거든요. 우리가 프리퀀시를 딱 써줬을 때 리스폰스를 보이는 큐빗은 드레스드 큐빗이에요. 얘네들이 드레스드 큐빗 프리퀀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버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 상태가 있고 일정 상태가 있고 정일 상태가 있고 얘네들의 베어 프리퀀시들은 아까 오메가 1만큼 떨어져 있고 그 상태로서는 오메가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1일 상태가 있어요. 1일 상태는 여기 존재를 해서 얘는 여기서부터 오메가 2만큼 여기서부터 오메가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태틱한 커플링인 어떤 G값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드레스드 이 G에 의해서 이 0, 1하고 1, 0 레벨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G squared over 델타 1만큼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오메가 1라고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2에 있는 큐빅2는 드레싱에 의해서 G squared over 델타 1만큼 프리퀀시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펙티브한 드레스드 프리퀀시는 오메가 2 틸다 주어지는 이게 풀 픽처라고 요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 큐빗하고 레저네이터랑 커플링 한 거를 그냥 큐빗과 큐빗의 커플링으로 그냥 대체시켜준 거에 다 지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크로스 레서넌스 이펙트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틸다의 존재고 큐빅 2는 오메가 2 틸다의 존재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큐빅 1을 드라이브 하려면 큐빅 1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큐빅 1에다가 큐빅 2의 그 레스트 프리퀀시로 드라이브를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커플된 계에서 그러니까 큐빅 1에다가 큐빅 2의 드라이브 프리퀀시를 걸어주게 되면은 결국에 뭔가 여기 뭔가 필터링 같은 게 일어나고 큐빅 2가 라비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고 드라이브가 돼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비 오실레이션의 프리퀀시가 큐빅 1의 상태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그래서 큐빅 1의 스테이트 디펜던트 라비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인탱글링 게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거는 큐빅2가 라비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라비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큐빅 1의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엑사이드 스테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인생거인 게이트의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참 이상한 효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걸 크로스 레저넌스 이펙트라고 이제 그거를 한번 수식으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빅 1의 드라이브를 가해주는 해밀토니언은 이 랩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랩 프레임에서 이게 뭐냐면 큐빅 1을 오메가 2 틸다라는 프리퀀시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언을 써줄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에 대한 해밀토니언. 랩 프레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드레스 픽처로 바꿔줬으니까 이게 드레스 픽처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해밀토니언이 변환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프레임은 우리가 슈퍼 로프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옮겨준 프레임을 말을 하고요. 그랬을 때 틸다를 붙여주면은 이거는 프레임에서 해밀토니언이 있고 또 이 베이커 큐브 하우스워크 익스텐션을 따라서 가보죠. 그래서 엔타랑 D1의 이 커뮤니케이터 플러스 땡땡땡땡 이거의 계속 익스텐션이 이어질 텐데 사실 이 퍼스트 오더가 여기서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 있는 상황 에펙트라서 얘만 남겨주게 됩니다.
정도 되는 큐빅 1은 시그마 C 오퍼레이터랑 멀티플라이가 되어 있어서 큐빅 1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러비 프리퀀시가 이 경우에는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HT를 써줄게요. 토탈 HT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면 넘어가면 틸다분의 E, 시그마 C 그러면 틸다분의 E, 시그마 C에다가 HD1이 있죠. 힘들어서 퍼미션 컴플레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 다음으로 시그마 C가 있는 G의 I 오메가 2 틸다 T 시그마 2 마이너스 퍼미션 컴플레트를 네, 이게 총 이 해밀턴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HC는 이미 아실 것 같은데 퍼미션 컨주게이트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드레스드 프레임에서의 해밀턴이 아니고요. 드레스드 프레임에서 여기서 시그마 1C가 나타내는 것은 드레스드 큐빅 상태들을 기준으로 한 시그마 C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그마 1C는 여기서는 드레스드 익사이드 스테이트에서 브라운 스테이트는 드레스드가 안 있으니까 브라운 스테이트로 빼준 이런 형태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퍼레이터들은 다 드레스드 큐빅의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이 드라이브가 오메가 2 틸다로 시그마 1 마이너스랑 시그마 2 마이너스 다 이런 로테이팅하는 해밀턴이 있으니까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넘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넘어가는데 뭐로 로테이트 하는 거냐면 H 낫이 오메가 2, 시그마 1 C 플러스 시그마 C라는 이런 해밀토니안으로 로테이팅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인터랙션 픽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 얘를 일단은 해밀토니안에서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 1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는 시그마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틸다로 돌아가게 되고 시그마 2 마이너스도 I 틸다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오실레이팅 하는 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대충 설명했나요? 살짝 정적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큐빅 드라이브가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드라이브가 있는데
시그마 x가 곱해졌다고 해서 cx 텀이라고 하거든요. cx 텀인데 이거 그래서 cx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우리 시그마는 익사이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빼주는 시그마 마이너스 써뒀는데요. 조합해 줄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적 컴퓨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0에서 1로 빼주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게 레저넌스 게이트입니다. 큐빅2에 그냥 직접 드라이버를 써주면 큐빅2가 그냥 그런 트리비얼한 필리폰이나 필리폰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2큐빅 게이트고 인탱글링 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큐빅 1에다가 큐빅 2 프리퀀스를 드라이버를 해주는 이상한 짓을 해주는 그래서 all microwave 게이트라고 해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퍼스만 따져도 우리가 인탱글링 게이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큐빅 1하고 큐빅 2가 이미 커플이 되어 있으면 이미 이 드레스 데이트는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안 섞여 있는 상태의 해밀토니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섞여 있는 상태의 베이시스로 바꿔주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큐빅 1 상태에 따라서 큐빅 2의 라비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드레스 큐빅 1의 상태에 따라서 드레스 큐빅 2의 그 라비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친구들 단점이요. 마이크로웨이브만 써주니까 오는 단점들은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는 게이트 타임이 꽤 길었던 것도 문제였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두 개 큐빅이 커플되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경우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residual ZC interaction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트랜스포머이 두 개가 커플되어 있으면 1 상태랑 2 상태 그리고 그리고 이 0, 이 상태가 항상 이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퍼레이션과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한 매니폴드에는 1의 상태는 프리퀀시가 항상 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시저 ZC에 의한 효과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얘를 없애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인피델리티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현대에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매가 어냐 같은 경우는 표현을 안 시키는지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가 같으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큐빅들의 프리퀀시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큐빅 1하고 큐빅 2가 같은 프리퀀시로 커플이 되어 있으면 얘들은 항상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망했다. 새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인디비주얼 큐빅을 어드레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각각 큐빅은 큐빅 성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또 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MHz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디스오더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회수 정보를 패브리케이트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 픽스 프리퀀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패브를 하면 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하는 프리퀀시에 딱 맞춰서 나와야지만 이게 쓸 수가 있는 칩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현대에는 레이저 어니링이라고 막 이런 테크닉으로 주파수를 만들고 싸서 좀 바꿔줄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조금 그래도 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팹 테크놀로지. 이게 기존에 무슨 걸 하고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픽스 프리퀀시는 안 씁니다. 저는 그 파워 컴퓨팅보다는 물리 쪽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플렉스블한 프리퀀시 튜너로 한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2가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굉장히 여기까지 뭐 복잡하지만 사실 되게 쉽게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쓴다는데 또 여기에 등장하는 게 트랜스포머의 하이어 레저들을 고려를 하면 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건 직접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찾아보시면 컨디셔널한 팩터가 더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디스퍼시브 시프트도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오버 알파 플러스 델타로 이 하이어 레벨을 고려하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 CX의 해밀토니안의 코에피션트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 경우에는
큐빗 1을 이 오메가 2 틸다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크로스 레전스 벡터겠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큐빗 2는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하는 라비 오실레이션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라비 오실레이션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큐빗 1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얘는 큐빗 1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큐빗 2가 라비 오실레이션을 하는 그 주기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크로스 레서넌스 게이트가 하는 오퍼레이션은 싱글 큐빗 페이스를 다 제거를 해주면 CX 세타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큐빗에 어떤 라인을 가져가서 커플 시켜놓고 얘를 드라이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얘가 여기랑도 조그맣게 커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톡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석을 해줄 때 상당히 골치 아프게 돼서 항상 이 크로스 레전스 게이트는 크로스톡에 의한 이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면 큐빅 튜브에다가도 뭐 라인에서 이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드라이브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사한 테크닉들이 많이 있어요. 크로스톡을 항상 고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CZ 인트랙션에 대해서 residual CZ interaction.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1일 상태의 드레스트 1일 상태 프리퀀시 쉬프트인데 2형하고 0, 2 상태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얼마나 쉬프트하냐가 이 residual CZ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빌리티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99는 넘었고요. 99점 몇이긴 한데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저 두 개 큐빗에 동시에 이 드라이브를 잘 가해줌으로써 이 residual CZ를 삭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들어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CZ를 삭제를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은 CZ를 더 추가적으로 생성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파라미터를 바꾸면. 그래서 CZ 게이트를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 두 군데서 동시에 보고가 됐었는데요. 이제 최근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데이터가 동시에 등장하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원래 그 파라메트릭 게이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파라메트릭 게이트는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게이트가 뭐냐면 얘는 이제 주파수를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큐빗을 구별을 합니다. 큐빗 1이 있고 또 큐빗 2가 이렇게 스태틱하게 커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얘의 주파수 있잖아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머듈레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큐빗 1의 주파수가 어떤 평균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nt가 되도록 우리가 머듈레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생각해보면 어셀레이터의 주파수를 이 사이너소이드하게 모듈레이트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뭐 라디오 같은 데서는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테크닉에 해당을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게 큐빗 1의 프리퀀시라고 했을 때 큐빗 1의 평균 프리퀀시가 있겠죠.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n 오메가 2 1 플러스 이게 따르니까 예를 들어 오메가 1에서 오메가 1 average 값을 빼주는 걸 할게요. 0 오메가 n
각각 이 사이드 밴드에 존재하는 파퓰레이션이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평균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이를 실버 오메가 m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J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time. 그래서 베셀 펑션에 의해서 이 각각 주파수에 존재하는 큐빅 파퓰레이션들이 서로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번째 사이드 밴드에는 J, N, C의 이 absolute squared만큼의 큐빅 파퓰레이션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빅2의 프리퀀시를 아니면 모듈의 큐빅2의 프리퀀시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오메가 2가 여기 있는데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를 바꿔줘서 얘가 오메가 1 바에다가 n 오메가 n이 오메가 2가 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큐빅 1의 이 프리퀀시 n번째 큐빅 사이드 밴드가 큐빅 2의 프리퀀시랑 레저넌트랑 컨디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큐빗의 포퓰레이션이 요만큼 존재하니까 그때 두 개의 그 큐빗의 커플링은 그냥 G 곱하기 JN 오메가 N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해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했던 파라메트릭 게이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운영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랙션을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anybody's physics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또 사용해 줄 수 있는